네, 2018년 한 해 동안 선교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선교 대회도 있었고 또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네, 올 한 해 선교계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궁금한 것이 2017년도 선교사 통계입니다. 사실 올해 결산이라고 해서 2018년도 통계를 준비해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예.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 통계에서는 선교사 수가 231명이 늘었고 반면에 선교 대상 국가는 2개 국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선교사 수는 늘었고 대상 국가는 2개국이 줄어들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또 각 선교 단체들의 선교 전략 변화에도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미쳤나요? 그렇습니다. 선교사 수는 증가하긴 했지만 아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만큼 이제 더 이상 선교사의 어떤 양적 증가 이런 측면보다는 선교 자체의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질적 증가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가 융합과 연결로 볼 수 있겠는데 예, 예. 각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선교 전략 같은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재들을 교육하는 부분도 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제 뭐 다중 언어 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언어의 장벽들이 사실상 이제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많이 또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참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굵직굵직한 행사들도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6월에만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네요. 예. 그 GMS 20주년 세계 선교 대회 그리고 KWMA가 주최한 제7차 엔코이 선교 전략 회의 그리고 CCC 주최 엑스플로 2018 이렇게 열렸네요. 네, 이 중에 두 개를 제가 갔다 왔네요. 예. 네, 먼저 이제 7년 만에 개최된 GMS 20주년 세계 선교 대회를 좀 살펴보면 예. 예장 합동 교단의 선교 111주년 그리고 GMS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가 됐고 네. 향후 선교 20년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제7차 엔코비 선교 전략 회의의 경우에는 4년 만에 개최됐는데요. 지역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예. 초교파적 협력과 연합사역, 사역별 미래 10년 대책안과 국제 선교 네트워크 구축, 또 선교적 교회 모델 확산 등을 고민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예. 네, 또 엑스플로 2018이 제주도에 열려서 눈길을 끌었었죠. 맞습니다. 그 대회가요 제주도 선교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그 선교 대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네. 이 6월달에 열렸는데요. 2만 5천여 명의 대학생과 450개 교회가 참여해 제주도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8월에는 청년 학생 선교 대회인 선교 한국 대회도 열렸는데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올해 대회는 선교 한국의 30주년을 맞아 마련됐고 80여 개의 선택 강의 그리고 일상에서의 선교사의 삶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주최한 기관들은 다 달랐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들, 공통적으로 다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교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예. 또 사역 간의 위로를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과 상황에 맞는 선교 모델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선교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또 생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굵직굵직한 행사에 대해 짚어봤다면 올해 선교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난민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올해 5월까지 550여 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입국했어요. 이들의 거취를 놓고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논란이 불거졌다는 그 말씀이 예. 교계에서도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교계에서도 이 난민에 대해서 뭐 찬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교계에서도 많이 나뉘었어요. 예. 일단은 난민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보살피고 예.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나그네 된 난민들을 잘 보살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무슬림화를 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이제 입국을 했고 뭐 예. 테러라든지 이제 앞선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무슬림화된 그런 사례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분별한 수용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찬반을 했던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래도 동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잘 개정해서 가짜 난민들을 가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출연해야 된다. 이런 예. 부분에서는 좀 공감을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예.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 원인이 올해 2월에 발령됐던 중국 내 신종교 상호조례라는 네. 규정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등록된 교회만을 인정하고 종교를 국가의 철저한 지배 아래 두겠다라는 의도에서 예. 발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도시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잇따라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국 선교가 위축됐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그냥 손만 놓고 있던 게 아니라 대책 마련에 애를 썼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중국 관련 사역자들이 이제 현지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예. 네. 우선은 공통적으로 나온 게 전문화된 중국 현지인 사역자를 이제 많이 양성을 하고 타국에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좀 활발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가 근데 더 위축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쪽으로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뭐 온라인상에서 설교라든지 선교 관련 동영상 이런 것들 규제할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은 중국 선교가들 전망. 점점 네. 쉬워지진 않는군요. 그러니까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올해 북한 선교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분명 남북 관계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교 쪽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상회담은 물론 여러 차례 벌어졌지만 선교계는 여전히 차갑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예. 종교 박해지수에서도 17년 연속 북한이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여전히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이렇게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인권 문제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간들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